자, 이제 16페이지 제일 밑에 2번 통정음시 108조가 있습니까? 자, 108조 1항 보세요.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는 무효죠? 그러니까 헛소리인데 상대방도 헛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그 다음 2항. 전항의사 표시 무효는 선임입니까? 선임 무과실입니까? 다 선임다. 선이면 보호돼요. 과실, 무과실 다 보호됩니다. 선이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108조는 107조보다 약간 더 간단합니다. 통정의 표시는 이걸 가정행위라죠. 가정행위는 원칙 무효입니다. 여긴 유효가 없어요. 둘이 아니까 원칙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무효 가지고 이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 말은 당사자가끼리 무효이더라도 제3자에게는 선이라면 100으로 바뀌는 거죠.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108조도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사례는 감남이 을료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해요. 근데 증여세가 세금이 비싸니까 매매로 꾸미는 거죠. 가짜로 매매로 꾸며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을 증여세에 세금을 좀 많이 낼 텐데 세금 적게 내려고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로 꾸몄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했죠? 그러더라도 이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죠? 이걸 실치관계 부합한다. 그리고 그래서 등기 유효입니다. 등기 유효. 실치관계 부합하니까. 즉 가장매매는 이건 무효예요. 무효. 이건 무효지만 무효 속에 승표진 행위 이걸 은닉행위. 은닉행위. 그럼 갑 을에게 증여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증여할 의사 있죠? 을 증여받을 의사 있어요? 없어요? 좀 미치고 환장했죠. 좋아서. 그러니까 1차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은닉행위 유효고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 사람 비교하실게. 이제 갑이 있는데 K가 갑의 채권자예요. K가 갑의 채권자. K는 갑이 돈 안 갚으면 이거라도 어떻게 경매를 뺏어야겠죠. 그래서 근데 갑은 돈 안 갚기로 작정했습니다. 갑은 돈 갚기 싫어요. 그럼 K가 강제입행할지 모르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와 짜고 빼돌려야겠죠. 가짜로 허위표시 가장행위에서 친구 을 앞으로 빼돌립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 완전히 달라요. 왼쪽이 을은 기분 완전히 좋죠? 근데 여기 을은 기분 좋아요? 찜찜해요? 괜히 이상한 친구 만나서 지금 나까지 일이 됐잖아요. 지금 찜찜합니다. 그러죠? 여기는 매도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수할 의사 있습니까? 없죠. 이게 오리지널 108조 이게. 이게 108조고 여기는 108조와 비교할 은닉행위입니다. 은닉행위. 그럼 매도할 의사 없으니까 다 108조 무효, 등기 무효가 되죠. 그럼 을은 잘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갑에게 다시 넘겨야겠죠. 근데 을이 그냥 갑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보통 선일 겁니다. 그럼 원래 무효면 0은 0 절대적 무효 원칙인데 그 108조 2항에서 이 허위표시 무효로 선이 3자에게 대항 못한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K도 마찬가지예요. K든 갑이든 을이든 병이 선이라면 어떤 누구도 병에게 무효적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100으로 바뀌어서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병이 악이라면 악이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때 원칙대로 0이 0에서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병이 선이에요. 선이 병이 정한테 팔았습니다. 등기해줬죠? 그럼 정은 당연히 병도 처음 봤을 것이고 을은 아예 얼굴 누군지 몰라요. 갑은 더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러죠? 근데 시험이니까 병이 참 특이하게 악이래요.
정이 참 특이하게 이런 걸 다 한대, 이런 걸. 특이하죠? 집에 대나무 10개는 꽂아놨을 것 같아요. 그럼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무조건 합니다. 그냥 100은 100에서 그냥 무조건 취득해요. 그러니까 병이 선이라면 모든 하차가 여기서 다 차단됩니다. 차단유 이것을 또는 엄폐물 법칙이라는데 뭐 용어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100은 100에서 그냥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번엔 병이 악이어서 등기 무효입니다.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근데 악의의 병이 정에게 팔았어요. 등기하면 이제 정은 선이라 나와요. 앞사실 전혀 모른대요. 그래야 정상이겠죠. 그럼 정,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그럼 병은 제3자죠? 허위표시 제3자. 정은 제3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정 아니면 제4자입니까? 뒤에는 뭐 5자예요? 얘는 6자고. 얘도 제3자입니다. 병이든 정이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죠? 얘도 제3자입니다. 허위표시 후에 나온 사람. 그럼 남한선이면 보호돼요. 그래서 남한선이면 0이 100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원이 허위표시면 남한선이면 보호돼요. 남한. 나도 제3자고 너도 제3자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 그대로 하시면 아까 지금 공식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왼쪽 사례. 왼쪽은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우리는 갑하고 혼인해 줘야지. 우리 갑 배신하고 병한테 팔고 도망갔어요. 돈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병은 당연히 선일 텐데 병을 악이라고 가정해보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병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은 100에서 뭐 알았도 몰랐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공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17페이지는 상단에 가로 1번 의의가 있죠. 반가로 2번 은유갱위와 비교해보면 돼요. 다 유효유효입니다. 그 다음 반가로 3번 타인을 위해서 대출 약정 이걸 이제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원칙은 유효고 2번 양해에 나오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갑을 위해서 우리 병은행 찾아와서 우리 대출 약정서에 자기를 채무자로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갑이 있어요. 근데 누구 앞으로 대출한 거죠? 우리 채무자로 사인해서 을 앞으로 대출받아서 돈은 갑이 쓰는 겁니다. 무슨 구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동네 유지예요. 갑이 은행 들어가면 다 일어나서 인사해요. 근데 갑이 대출 받으려는데 좀 한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아무나 한 명 데려오세요. 그러면 여러 개 대출해서 갑이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항상 법은 이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을 객관적으로. 자, 우리 채무자 이름에 자기 이름을 서명 날인했죠? 그럼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원칙 유효입니다. 이거 원칙 유효예요. 그리고 비진입 표시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대출 약정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했죠? 그럼 갑이 돈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다 그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진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책임은 내가 진다 그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따라서 허위 표시도 아니에요. 그 말은 누가 돈 갚아야 돼요? 갑이 안 갚으면 우리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서명했단 말은 내부적으로 어쩔 줄 몰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단 예외적으로 만약 은행도 을을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을에게는 채무자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갑과 둘이 서로 다 짰다면 그걸 양해했다 그래요. 은행도 을에게는 채무자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은행과 함께 양해했다면 이게 완전한 허위 표시입니다. 이때는 이 약정 다 무효입니다. 그럼 우리 돈 안 갚아도 돼요. 이때 예외적으로 허위 표시 등에서 이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양해. 우리 돈 빌리면 갑이 돈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은행이 알았대요. 그 양해 아닙니다. 반드시 단어 나와야 돼요. 은행이 알았다면 여기에요. 그래도 우리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은행이 알았더라도. 은행이 양해 그 말 나와야 108조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 원칙은 유효는 비진이 허위 표시 X죠. 기억이 비진이 X고 니은이 허위 표시 X 그런 판례입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금융강도 양해에 나오면 그때 뭐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일에 대한 대출의 간도를 제한한 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갑이에요. 갑이 실제 대출 받고자 하는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을을 형시상 주체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에 나왔죠. 양해하여 제3자 을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대출 이때 108조 무효입니다. 그 다음 가로 2번 허위 표시 효과가 있죠. 1번 당사자 간효과는 언제나 무효죠. 이행 진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빠는 총괄할 수 있죠. 왜 그래요? 가로 열고 불법은 이급이 아니니까. 강강허신조 허위 표시 103조 아니죠. 반응 총괄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있죠. 1번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선지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고 과실 유무 묻지 않아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됩니다. 한편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가로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제3자 너 악이지라고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선의 제3자 쓰있습니까? 거기다 써서 100이라고 선의 제3자 100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 전득자 너도 100 100은 악이라도 당연히 소유권 취사죠. 그래서 아까 엄폐물 법칙 또는 차단효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08조 일반적을 보셨고 그 밑에 반가로 3번 제3자에 해당하는 여부가 써있죠. 저기 이제 비통착사강 공통점이에요. 비통착사강은 선의 3자 보호되죠. 그때 3자가 누구인가 보는 겁니다. 일일이 볼 필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108조에서 보는 거예요. 다시 107조부터 110조 제3자가 누군가 보는 겁니다. 그럼 107조도 보고 108조도 보고 109조 볼 필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군데 보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108조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3자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7조부터 110조 제3자를 보는데 대표적으로 108조에서 봐요. 108조. 허위표시 3자. 그럼 허위표시 3자란 시간적으로 먼저 통정 허위표시가 나와야 돼요. 이걸 기초로 해서 시간적으로 두 번째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그러니까 허위표시 전에 있던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허위표시 후에 나온 사람이 제3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때 허위표시 했대요. 그럼 얘는 제3자 아니에요. 그 후에 나온 이걸 통해서 후에 나온 이자가 제3자입니다. 그럼 박스를 보시면 박스 왼쪽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써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해보세요. 밑줄.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밑줄. 2번도 똑같이 밑줄.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3번도 똑같이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밑줄. 자, 4번은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에 의한까지 밑줄. 밑줄 했습니까? 그럼 자, 1, 2, 3은 이겁니다. 1, 2, 3.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가짜 매매했죠? 을 앞으로 등기하면 108조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가지고 있다가 갑에게 돌려줘야겠죠? 근데 우리 갑을 배신하고 A한테 팔았어요. 또는 B에게 여기 가등기를 해줬다. 가등기. 또는 C에게 이 부동산에 돈 빌리고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 그럼 이 A, B, C는 가정행위가 있은 다음에 뭔가 새로운 관계 맺었죠? 다 그랬죠? 그래서 다 제3자입니다. 그럼 선이면 보호돼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요. 선이면 가등기 유효입니다. 선이면 저당권 등기 유효해요. 제3자니까. 다 허위 표시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죠? 다 제3자입니다. 허위 표시 후에 나온 사람. 가장매매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 그게 1, 2, 3이고 그럼 동그라미 4번은 이제 황당한 사건이에요. 갑에게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갑은 이거 빼 돌려야겠어요. 채권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친구 우리가 짰습니다. 가짜 채권을 만들었어요. 가짜 채권 증서. 예를 들면 3억이라고. 그래서 가짜 저당권 해줬어요. 을앞으로 가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다 가짜죠? 왜 이렇게 한 거죠? 가짜로? 혹시 누군가가 경매 청구하면 얘가 제일 최선순위 저당권자니까 경매대금 받아서 값 주기로 둘이 짠 거죠. 그러죠? 상황 이해되세요? 다시 갑의 채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얘가 최선순위 저당권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락금 제일 먼저 받아서 값 주기로 하고 짠 거죠. 이해되죠? 근데 갑이 밖에 나갔다 오니까 집에 뭐가 날라와 있어요. 우리 돈 갚으라고 뭔가 보냈습니다. 우리 3억 갚으래요. 집에 뭐가 날라와 있어요. 갑이 야 친구야 왜 그래 나야 나 시끄러 3억 갚아야만 너 나한테 3억 빌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 경매해 버렸습니다. 우리 똑똑하죠? 우리 경매해 버렸습니다. 가짜로 가짜전 가지고. 그래서 A가 경락받았다. 그럼 A는 이런 거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그럼 제3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건 무효라고 A한테 주장 못해요. A가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다시 4번.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제3자예요. 다음 5번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다른 민법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본 겁니다. 5번은 파산법이라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파산법이라. 자 5번 보세요.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모하여 가장 채권을 보유한 경우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파산 관제인 동그라미. 그래서 파산 관제인 제3자다고 외우시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갑에게 또 채권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갑이 친구 또 우리가 짜고 가짜 채권을 만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가짜 저당권 또 가짜 저당권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일단 왼쪽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파산 선고 받았어요. 우리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 그럼 우리도 빚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우리에 대한 채권자들. 그럼 얘가 이제 파산 채권자들이에요. 병을 위한 중간에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 병들을 위해서 파산 그 돈을 채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A라면 A는 혹시 우리 가진 돈이 있다면 찾아서 병 줘야겠죠? 파산 관제이니까. 그래서 A가 의리를 조사해 보니까 이 채권이 있더라고 이거. 그래서 A가 갑한테 돈 갚어 그랬어요. 돈 갚어. 갑이 이거 가짜야. 그러면 A가 제3자라면 가짜라고 대항 못하겠죠? 대법원이 가장행위 있은 다음에 나온 사람이라 얘를 제3자로 판단했습니다. 제3자로. 그래서 가짜라도 대항 못해요. 갑은 돈 갚아야 돼요. 가짜입니다라고 파산 관제인에게 대항 못한다고 이렇게 팔립니다. 그래서 그 파산 관제인 하나 외우시면 돼요. 우리 시험범위 원래 파산법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죠. 1, 2, 3 밑줄이 있죠. 나는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그 밑줄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 시험 정답. 동그라미 1, 2, 3 밑줄. 그건 꼭 외우세요. 항상 정답이니까 우리 시험.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자 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 3이 첫 번째 밑줄.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 수익자. 대가 대리에 서서 본인. 대리인이나 본인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상속인은 아버지 권리임을 그대로 상기받았죠. 아버지나 상속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제3자입니다. 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1번, 2번, 3번입니다. 이게 항상 정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 자 4번을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그 채권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세서요. 그 채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채권 진짜예요, 가짜예요? 함정 없다니까 민법은. 민법 공법 함정 없다 그랬어요. 가짜라고 안 써있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채권. 양도가 가짜죠. 그 가장 양도. 채권은 진짜인데 양도를 가짜란 거죠. 민법에 함정 없다니까요. 혹시 왜 이렇게 쉽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쉽지 해서 혼자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게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게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쉽지? 내가 공부를 잘한 거니까 나를 의심해 말라고요. 아는 거 맞습니다. 우리 알고 모르게. 근데 그게 지금 흩어져 있어서 정리가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집을 자주 반복해서 흩어져 있는 지식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지, 지금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요약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기본서 후반기 편에 기본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채권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진짜 채권이 있어요. 진짜 돈 받을 채권, 기억 채권. 채권자, 채무자죠. 근데 그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대요. 이 기억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다. 가진 거가 10원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럼 채권이 먼저 있었고 가짜 양도를 나중에 했죠. 그러면 이 채무자는 가정양도 전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3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이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4번. 채권 가정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이 채무자는 원래 전에 있던 사람이죠. 제3자입니다. 그 다음 7번, 동그라미 7번.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양수인이 있습니까? 이제 혹시 시험에 새롭게 정답이 바뀐다면 7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맨날 우리는 1, 2, 3이 정답이었는데 혹시 이제 새로운 거 한번 내보려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갑과 을이 가장행위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108조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 병은 A한테 팔았어요. 그럼 A가 선이라면 A가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래서 0이 100 돼서 A가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갑은 더 이상 X부동산 소유권 찾아올 길이 없죠. 그럼 갑은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 이놈이 잠깐 맡겨놨더니 이리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이 친구가. A를 죽여야겠죠? 진짜로 죽여요? 가짜로 죽여요? 네? A를, 아니, 을을 진짜로 죽여요? 가짜로 죽여요? 진짜로 죽여야겠죠. 아니, 가짜로 잠깐 맡겨놓으라고 넘겨놨더니 팔아먹어서 A가 소유권 취득하고 이제 내가 소유권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럼 A를 가짜로 죽여, 진짜로 죽여야지? 그래서 갑은 을한테 진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거 팔아서 갑은 이제 소유권 회고할 길이 없거든요. 진짜 채권이에요. 진짜로 죽여야겠죠. 이걸 갑이 A한테 양도했대요. 그러면 이쪽이 가장행위지 이쪽에는 가장행위 없어요. 진짜 채권을 넘겼으니까. 그래서 자 7번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진짜예요. 양수인 진짜 양도했죠. 그러니까 그 양수인 A는 제3자입니다. 진짜 채권을 진짜 양도했으니까. 얘가 제3자지. 똑같네. 이 파란색 얘는 제3자 아니에요? 모르겠다. 아까 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일단 그거 외우세요. 그리고 외우시고 나서 이제 이해되면 나머지 또 늘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3번 착오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비통 무효가 끝났죠. 이제 착사강 취소 사유. 이제 109조 보세요. 이제 착오가 나왔어요. 자,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 사선을 끊어보세요. 취소할 수 있다까지. 그러나 앞에서 사선. 지금까지 취소할 수 있다랑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이에요. 취소하려는 착오자가 입증. 지금까지는. 취소한다라고. 그러나 뒤에는 그 상대방 입증이에요. 그러나 뒤에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이렇게 입증 책임을 앞뒤로 나눠갔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써있죠? 그 다음 2항.
상대 취소요. 전항 취소로 선의 선의가 대항 못한다. 그럼 자, 갑이 차고에 빠져서 을과 매매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차고에 빠져 매매했더라도 나한테 유리하면 취소할까요? 나한테 불리하니까 취소하겠죠? 그럼 갑에게 불리하면 을한테는 유리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갑은 취소를 원해요. 을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유리하니까. 그래서 취소한다라고 차고자 갑이 입증. 그럼 을은 취소 막아야겠죠? 그러기 중요하면 너는 약간의 줄여야지 너는 중과시 있으니까 취소 못한다라고 을이 입증. 이렇게 입증책을 하나씩 나가겠습니다. 을은 취소를 막아야 되니까. 구조를 아시겠죠? 그런 앞에서 입증이 서로 달라져요. 갑은 불리하고 을은 유리하니까. 갑은 계약을 깨할 것이고 을은 계약을 유지할 것이고. 그럼 자, 착오로 의사표시했죠? 이제 109죠. 착오로 의사표시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취소 못해요. 착오는 혼자 착각했죠? 그럼 책임져야겠죠, 자기가. 만약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취소해요. 어젯밤 후회했어요. 어젯밤 매매를.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착오에 빠졌어요. 취소 안 돼요. 취소 못합니다. 그죠? 학원이 수업이 이래 어려울 줄 알았어요. 수강료 취소할게요. 취소 안 돼요. 앞으로 한 번만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착오에 빠져 등록한 건데 취소 안 해줘요, 절대. 앞으로 내일부터 환불해지 몰라도. 소급해서 취소 안 돼요, 절대. 학원 다녔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착오에 빠진 것은 쉬울 줄 알고. 그래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원칙. 착오에 빠지고 혼자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 취소 책임져야 돼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원 문 닫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다 취소해버리면. 내가 직업 잘리니까. 그럼 착오 취소하려면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109조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원래 착오에 빠지면 취소 못합니다. 혼자 착각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겠죠. 그럼 109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취소하려면 109조 1항 밑줄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단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라고 써 있죠. 그럼 취소하려면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소하려면 예의적으로 취소하려면 법률적인 내용이 되면서 중해야 돼요. 착오가. 그리고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은 중요하다 그랬죠. 중과실은 우리 민법책에 딱 2번 나와요. 민법에 딱 2번. 첫째 여기 착오에 1번. 두 번째 민특법에 나오죠. 민특법. 어디 나오죠? 상인법. 계약갱신 요구. 그 대처리였잖아요.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 사모부사목인가 매뉴얼부가 전멸 중과실 파손. 민법에 딱 2번 나오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요? 중요 부분 착오라 취소한다라고 착오자가 입증. 착오자 아까 갑. 착오자는 법률행위를 끝내려는 자죠. 법률행위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 부인하려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러기 중에면 너는 약간의 주의했어야지. 넌 중과시 있으니까 취소 못한다라고 아까 상대방이 법률행위 효력을 계속 유지 인정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앞에서 입증책을 나눠 가졌어요. 이게 이제 109조 그 구조입니다. 그럼 오른쪽 19페이지 오시면 이제 먼저 양가로 1번 동기착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동기착오란 법률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지만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이유가 착각이죠. 예를 들면 나대지 땅을 샀어요. 나대지를. 나대지 매매는 착오가 없는데 그쪽에 지하철역이 뚫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뚫린대요. 매매를 하게 된 동기가 착각이죠. 그런 걸 동기착오랍니다. 동기착오. 그럼 동기착오도 이 착오랑 똑같아요. 원칙 취소 못합니다. 원칙. 그럼 취소하려면 109죠. 일단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서 중해야 되고
중과실 없으면 동기착오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기는 일반 착오와 다른 게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 어떨 땐 내용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착오랑 똑같으니까. 그럼 동기는 표시했으면 되죠. 내가 토지를 산 이유가 지하철이 뚫리니까 산다라고 동기를 표시했으면 돼요. 표시되면 되는 거지. 반드시 동기를 법률의 내용을 삼기로 합의까지 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표시만 했으면 내용이 돼요. 그리고 중요하고 중과시였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 제공시켰다면 그때도 내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니까. 그럼 내용이 됐죠? 그럼 또 중요하고 중과시였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동기착오 대표적인 판례가 갑이 지금 공장 경영자예요. 공장 경영자인데 공장이 좁으니까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을 토지를 매수했어요. 공장 지을 목적으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토지는 공장 못 짓는데요. 공장 지을 용도가 아니에요. 그럼 갑은 토지를 잘못 샀죠. 을은 잘 팔았죠. 그럼 갑은 취소를 원할 것이고 을은 취소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이걸 입증했어요. 갑이 이걸 입증했습니다. 갑이 뭐라 입증했냐면 이 목적을 매매할 때 표시했대요. 표시했다고 입증했고 다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공장 지을 줄 알았는데 못 짓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이 취소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우리는 취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걸 입증해야지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우리 갑을 알아보니까 갑이 이미 공장 경영자예요. 그럼 이미 공장 경영자면 이쪽 관공서에 전화 한 통하면 이거 알았겠죠? 근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너는 중과실이 있다고 우리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중과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동기착오가 하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를 본 동기착오는 밑줄 원칙 취소할 수 없죠?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표시했으면 돼요. 근데 아래 밑줄 합의까지 이룰 필요 없다. 2번 동기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부터 유발 제공되면 동기착오 취소할 수가 있죠. 동기착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가로 2번부터 이제 109조예요. 자,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요건 돼 있죠.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109 조건을 갖췄을 때. 반가로 1번 법률행위 내용 중에 착오했을 거 1번 중요부분 판단 기준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줄 경제적 불이익 밑줄이 있죠. 우리 대법원은 이 중요부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거론합니다. 즉 손해, 재산상 손해. 즉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하니까 설사 착오에 빠졌더라도 손해였으면 안 중요하니까 취소 못해요. 다시 설사 착오에 빠졌더라도 경제적 손해가 없으면 안 중요하니까 취소 못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하니까. 사기는 누구한테 당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는 혼자 착각에 빠졌죠. 그럼 책임져야지 취소 못해 웬만하면.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을 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갑이 을한테 돈 빌려요. 우리 보증인을 내세웠어요. 보증인 데려오라고. 그래서 A가 갑이 돈 빌리는데 보증 섰어요. 보증계약. A는 왜 갑을 보증했냐면 갑이 부동산이 있거든요. 비싼 게. 돈 못 갚으면 이걸로라도 갚겠지 생각하고 보증 서셨어요. 그래서 A는 보증 설 당시에 이 부동산이 깨끗한 줄 알았어요. 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거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섰겠죠. 다시 A는 여기 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증 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가압류 등기가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나 착오 일으켰다. 나 이런 거 없는 줄 알고 보증했는데 갑을 이런 거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한다. 보증한 것을. 근데 가압류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무효래요. 원인 무효.
가압류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손해 없죠? 그러니까 취소 못한다 그랬습니다. 취소 못한다. 왜 그래요? 을을 보아야 되니까. 을은 이미 돈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자 밑줄 경제의 불이익 밑줄 있습니까? 경제의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적인 내용 후 중유부분 착오를 할 수 없다. 즉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다음에 써보세요. 그 뒤에 있기는 했는데 라고. 가압류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써보세요. 잠깐 그 뒤에 다시 즉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뒤에 써보세요. 있기는 했는데 썼습니까? 그 다음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럼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보증계약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손해 없으니까. 그 밑에 중개부분 판단 여부 박스가 있죠? 자, 기억 보시면 근저당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누구인가 헛갈렸어요. 다시 기억이 무슨 말이에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누구인가 헛갈렸다 그 말이죠. 채무자. 내 동생이 은행에서 돈 빌린 줄 알고 형이 내 부동산으로 근저당 설정해 줬어요. 내가 채무자고 형이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이죠? 큰일 날 놈이에요. 이혼감이에요 거의. 이혼감 당할 각오로 근저당 설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동생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A래. 엉뚱한 사람이래요. 그럼 엄청 중요하죠? 이혼당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했습니다. 니은 목적물 동일성 중요해요. 디귿 토지 현황 경계 중요합니다. 타 농진자라는데 절반이 화천이래요. 중요해요. 오른쪽 중요하지 않은 부분 있죠? 기억 사람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중, 즉 사람을 헷갈렸죠? 일반적 매매계약에서 당사자에 관한 착오. 이건 안 중요합니다. 즉 갑이 을에게 X를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도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X가 A 소유래요. 갑은 자기 거 팔았어요? 타인 거 팔았어요? 타인 권리 매매. 그래도 유효죠? 오, 우리 착각했대요. A 건지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취소한대요. 착오로. 이거 안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중요해요. 그렇죠? 매매하면 을은 매수하면 더 이상 갑 A 얼굴 볼 일 없죠?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도인 담보 책임이 해결하면 돼요. 갑은 A한테 돈 주고 사서 넘겨주면 돼요. 을은 돈 주면 되죠? 이렇게 매도인 담보 책임을 해결하면 되니까 안 중요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착오는 취소 못하면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구제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웬만하면 착오 취소 못해요. 그게 니은 디귿 마찬가지예요. 니은 디귿. 목적물 수량 토지를 100평 사는데 10평이 부족하다. 그럼 매도인 담보점에서 토지 가격 깎으면 되죠. 밑에 디귿도 똑같이 지적 부족. 토지가 10평 부족하대요. 깎으면 되죠. 웬만하면 착오 취소 못하면 웬만하면. 착오는 취소 X 원칙이에요.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반가로 2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없애야겠죠. 1번은 두 번째 줄 공장 경영하는 자 있습니까? 중과실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표의자에게 자 경과실을 동원하세요. 경과실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선이 어떤 걸 몰랐다죠? 아기는 알았다. 몰랐다에 아까 무과실과 과실이 있었죠? 이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 그러면 경과실,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 또 하나가 중대한 과실,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그럼 그냥 과실 그러면 이걸 말해요. 그냥 과실 그러면 이걸 말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중자를 꼭 써줘야 돼요. 중과실 중요한 과실. 그럼 자 착오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착오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렇죠, 선이죠. 선이에요. 착오는. 착오란 내가 착오에 빠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게 선입니다, 착오.
그러면 중과실 취소 못해요. 법에 써있죠? 취소 못한다. 그럼 경과실은 그냥 과실은 차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취소 못하니까. 그리고 차고에 빠졌다는 자체가 약간의 실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차고에 빠지죠. 그래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차고에 빠진 놈은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지 나쁜 놈 아니죠. 나쁜 놈 아니니까 위법성이 없어요. 그래서 경과실로 차고 취소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쁜 놈 아니니까. 다시 사기 강박은 나를 속인 놈 있죠. 그건 나쁜 놈이니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근데 차고에 빠진 건 내가 좀 멍청한 놈이지 내가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 아니니까 위법성이 없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시험이 잘 나와요. 사기랑 비교하세요. 사기는 나를 속인 나쁜 놈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져야겠지만. 그래서 일단 경과실 취소할 수 있죠. 3번 입증청구 있고, 자 양가로 3번 차고효과 있습니까? 양가로 3번 차고효과는 규정은 임의규정 들어보세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취소권 배제 특약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매매하면서 우리는 혹시 나중에 차고 취소 못해 라고 합의하면 못합니다. 다음 2번 표의자 피상책임 불법행위 침해 X 규계 중이에요. 그래서 아랫줄 차고자의 경과실이 있었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상대방이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요즘 그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사기랑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양가로 4번 다른 제도 관계 반가로 1번이 차고와 사기 써 있습니까? 반가로 1번. 그 말은 사기를 당해서 차고에 빠졌다 그 말이겠죠? 다시 그냥 차고 그러면 혼자 착각에 빠진 건데 거기처럼 차고와 사기 그러면 사기를 당해서 차고에 빠진 거죠. 그럼 이 차고가 중요 부분이면 차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사기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차고가 중요 부분이 아니래요. 그러면 차고 취소는 안 되고 사기 취소만 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는 이제 제3자 기망에 의하여 그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밑줄 신원보증 서류가 나오고 그 밑에 연대보증 서면에 나오죠. 자, 제3자에 속아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 줄 알았는데 제3자한테 기망당해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한 사람은 여기에 서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서명했네요. 그러면 의사 표시 일체예요, 불일체예요? 아, 일체예요. 의사 표시 일체예요, 불일체예요? 여기에 서명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 서명했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합니다. 아까 우리가 비통착은 불일치, 사기 강박은 일치 그랬죠? 그러니까 불일치하니까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불일치하니까 이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차고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취소 못해요. 차고 취소만 할 수 있다. 불일치하니까.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밑줄 신원보증, 연대보증, 그럼 차고 취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이 차고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거긴 제목 계약해제와 차고 제목이 밑줄돼 있죠. 해제 후 취소 가능 써 있죠. 라고 아예 외우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논리가 안 맞아요. 아까 1교시 때 논리 안 맞은 거 이중매매 무효 등기 말소 방법 딱 하나 했죠. 대위 말소. 논리가 안 맞으니까 외우라 그랬죠.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것도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외우시면 돼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침할 때 어떻게 해요? 해치. 아, 거기서 방금 제가 기침이 나왔네요. 아. 해치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우시면 논리가 안 맞으니까. 자, 왜 논리가 안 맞은가 봐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을이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지급하면서
위약금 약정을 했습니다.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이 뭐죠? 우리 약속 어겨서 계약 깨지면 계약금 갑이 몰수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 약정이죠. 위약금 약정. 그러겠는데 우리 중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행지체죠.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해서 해제했습니까? 우리 잘못해서 해제했죠. 그럼 위약금 약정이 있으니까 갑은 우리에게 계약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갑이 몰수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계약금 못 받잖아요. 우리 계약금이 아까워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는 일 다 말하니까 변호사 듣다 보니까 우리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져 있더라고요. 변호사 듣고 보니까. 그리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못 주니까 갑이 해제했죠. 그러니까 이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변호사가 이제 갑이 일단 적고하게 해제했어요. 근데 이 돈 돌려받으려고 이제 와서 5번째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우리 다 질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모든 대학 교수들이. 왜냐하면 일단 중도금 안 줘서 갑이 적고하게 해제했죠. 그럼 해제는 소급해갔거든요. 이때로 되돌아가서 계약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5번째 이제 와서 취소할 대상이 있습니까? 이미 소급이 없어졌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취소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대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할 때 착오에 빠졌고 이제라도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실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 교수는 이 판례를 아무도 이해 못해요. 판례 엉뚱한 판례라고 그래요. 대법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판단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요. 아까 이직매매 계약 교수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판례 교수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냥 애워대. 그냥 해제 후 취소 해치할 수 있다. 시험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났습니다. 정답으로. 이제 많이 뜨는 게 이거예요. 불법형 X. 요즘 이게 이제 많이 뜹니다. 이제 해치는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불법형 X. 나쁜 놈 아니니까. 사기랑 잘 비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만 좀 빨리 끝내요. 아니,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어, 원래. 저거까지. 오늘만 빨리 끝냅니다. 이상하지 빨리 끝내니까. 다음 주부터는 2시 갈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제하고는 1시 반에 끝났는데 오늘은 빨리 끝나는 상당히. 자, 오늘 복습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초문제 풀어보시고 OX 풀어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